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각종 비리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이 이재명이 방북을 하는데 그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죠. 대신 송금을 했다, 북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식들은 검찰이 쌍방울에 대한 조사, 지금 김성태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쌍방울 직원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각종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또 증언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쌍방울이 왜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입니다. 이걸 왜 대납해 줬느냐. 정확하게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은 300만 달러, 이걸 대납을 해줬다. 쌍방울은 대북 사업에서의 이권을 노린 것이고 이재명은 북한 방문, 방북에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대납을 해준 것이다. 전체는 800만 달러였다. 대북 사업을 위해서는 500만 달러.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으로는 300만 달러. 이렇게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이런 수사,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하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이 반발도 따독거려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강제 동원까지 해야 한다. 이재명이 굉장히 이제 막판에 몰리고 있다. 이재명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쌍방울에 대해서 자신이 내복 사입은 것 외에는 뭐 다른 연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김성태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했고 그러니까 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난 다음에 김성태와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이 고맙다라고 했고 또 서울에서도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그걸 변호한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의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매개로 해서 김성태와 이재명이 또 통화를 했다. 그 다음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부모상을 당했을 때 대리인을 보내서 조문까지 했다. 많은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쌍방울의 김성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모두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의 사입은 것밖에는 없다. 전화 통화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에 술에 취해서 술 먹는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통화를 했고 김성태에게 고맙다라고도 했고 서로 조문을 보내기도 했고 이런 사이였다라는 게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시절에 방북 요청서를 북한 측에 보낸 공문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뭐 이런 증거들 앞에서 이재명이 전혀 할 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이 지금 민주당 측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이 전혀 구체적인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내놓은 새로운 소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소설인지를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이 송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2019년에 쌍방울 측에서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줬다. 적성국가인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쌍방울이 직원들에게 쪼개기식으로 중국으로 돈을 옮겨서 반출을 해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을 위해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의 김성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대북 사업, 이권을 노린 것이고 이재명은 방북을 통해서 선거에 도움을 얻고자 한 이런 서로 이권이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00만 달러, 100억 원의 돈을 북한 측에 보냈다. 이게 모두 지금 검찰 수사에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증거로 모두 드러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제 모두 입을 열기 시작했다. 김성태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게 되면 김성태는
북한과 내통한 것이 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 더 나아가서 북한과 김성태가 내통한 것 모두 덮어쓰는 것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범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돈을 보냈느냐. 최소한 북한과 내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태는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방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많이 추진이 됐는데, 노무현 때는 저도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교류 이 부분으로 간 적이 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그렇게 지원을 못합니다.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쌍방울이 개입을 하면서 대북 사업에서 이권을 챙겨보고자 하는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개입을 하면서 이재명이 쓰지 못하는, 이 예산으로 쓰지는 못하거든요. 이 의회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쓰지 못하는 이런 돈을 쌍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이 이제 걸려들 것은, 혐의는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부분도. 쌍방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이런 방북 지원을 받지를 못하자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다. 쌍방울과 손을 잡고 그에게 100억여 원의 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져왔던 부분, 어제 하나 드러났습니다. 소위 법인카드 횡령입니다.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재명 부부,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했는가, 또 왜 그렇게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가, 김혜경의 개인 비서였던 배소현을 왜 불구속 기소했는가, 구속도 시키지를 못했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현지가 배소현에게 증거를 인멸하라,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 라고 하는 통화 녹취록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인멸해 왔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이 사는 집, 아파트 바로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GH가 전세 계약을 했다. GH 직원들이 모두 살고 있었다. 전세로 살고 있었다. 이 의혹입니다. 여기를 이재명이 대선 캠프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많은 의혹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어제 이헌욱입니다.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헌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인데 이걸 지금 직원 합숙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재명의 바로 옆집이냐, 또 이재명의 바로 옆집에 김혜경이 배소현을 통해서 많은 또 식사를 배달을 했다라는 것도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GH 직원 합숙소로 빌린 다음에 이재명 캠프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이현욱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권 때 전혀 봐주기 수사를 하다가 이제 하나둘씩 모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 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길, 비명, 반명 소위 의원들 30여 명이 처음으로 모임을 결성을 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위 반명의 이 움직임을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원욱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원팀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의 원인이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개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내 현역 의원들 이 단속에도 바쁘다.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소위 반란표가 얼마나 생기게 될지, 이게 지금 이재명의 걱정입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30에서 40표 정도의 반란표가 생긴다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라는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이번 주 토요일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후 4시입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 이게 지금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무총장이. 공문을 보내서 몇백 명씩 강제 동원을 하라. 이래서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장애 집회 외에는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법리로 따지면 되는데 법리로 따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더 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자충수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막판에 몰리면서 이재명이 더 이상 선택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마지막 몸부림을 칠 수밖에는 없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도 김성태가 입을 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김성태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그 쌍방울 회사도 보호를 해야 하고 또 자신이 다 덮었으면 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 불법 송금. 이 문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 뭔가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송금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김성태가 곧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